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쉽게 알려주는 척추 수술, 모형을 가지고 시연해 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저는 대한척추외과학회 홍보위원회 권지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척추외과학회 홍보위원 박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어떻게 하느냐 시간인데요. 척추 내시경을 가지고 우리 추간판 제거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역시나 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진짜 이제 뭐 현미경 수술로 한다고 그러고 뭐 내시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잘 말씀을 드리고 이거 실술 아니고 수술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더 맞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내시경 수술은 시술이에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들을 때마다 참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서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시술보다는 수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술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는 뭐 우리 신경성형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위주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추체 성형술은 또 시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경계가 모호해요. 네, 경계가 모호하죠. 이게 환자들이 그냥 시술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거부감을 덜 가진단 말이에요. 척수 수술이라고 그러면은 뭐 막 되게 무서워하고 이래서 좀 어려운데, 이제 뭐 하여튼 그 시술과 수술의 말의 차이에 있어서 좀 혼란스럽게 모호하게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이고, 내시경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직접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잘 확인을 해서 자기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내시경을 사용한 디스크 제거술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면요, 아까 전에 미세 현미경으로 수술을 하는 거랑 결국 우리의 목표는 똑같아요. 목표는 여기 있는 후궁을 이만큼 제거를 해서 여기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좀 하고, 그리고 이 사이 척추뼈 동그란 이 척추관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을 살짝 옆으로 견인시킨 다음에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 공간을 확보하고 신경 지나가는 길을 감압을 시키고, 그리고 신경 주변을 막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추간판 제거술의 목표. 이거는 이제 미세 현미경과 똑같죠. 하지만 이거를 현미경을 보고 하느냐 내시경을 보고 하느냐, 그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우리가 오른쪽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환자를 이제 보겠다고 하면은 한쪽에는 이런 사실은 여기에 이제 뒤에 카메라라든지 그런 기구들이 다 장착이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광원이 들어가서 여기서 빛을 비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물이 들어가서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요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물의 흐름으로 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내에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죠. 이런 내시경 세트가 피부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수술하는 필드를 비추고, 그리고 이 반대쪽에서는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미세 드릴이라든지 이런 KSM 펀치라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화면을 비추면서 수술을 하는, 제거를 하는 그런 곳을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을 넣고 하는 수술이네요. 맞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수술이고요. 우리가 복강경이나 흉강경 이런 것들은 물이 통할 수가 없죠. 배 안으로 들어가면 다 퍼지니까. 그래서 공기를 부풀려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사지에 있는 관절경들과 척추 내시경 수술은 물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주변 조직의 청소를 좀 같이 해주고, 그 피가 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눌러줘요, 물이. 그러면서 그 시술 시야를 깨끗하게 해준 상태에서 우리가 기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가장 중요한 건 시야가 좋다는 거겠죠. 현미경 수술도 시야가 워낙 좋지만 내시경 수술은 그보다 더 큰 배율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야가 좋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장점이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계속 청소를 해주면서 수술하니까 감염률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미세 현미경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리 2cm, 3cm라고 하더라도 여기 뼈에 붙는 근육, 근막들을 다 제거를 하면서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요즘은 이 튜브를 이용해서 최대한 덜 제거를 하지만 이거는 거의 그런 과정 없이 약간의 근육들만 제거를 해도
공간을 만들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세 현미경 수술보다는 후방 근육과 조직의 손상이 적게 수술할 수 있다. 이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술 후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수술적 치료가 내시경 절제술의 장점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접근하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이 안 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개 정도 구멍을 뚫는 양방향 디스크 제거술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나당 보통 한 1에서 2cm 미만으로 째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환자의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뭐 대부분의 그런 추가판 절제술을 할 때는 뭐 보통 수술 시간은 익숙해진 수술자에게 한해서는 뭐 4, 50분 정도면은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절개 조금 길게 말했는데 2cm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1cm 이하로 구멍을 한 2개 정도만 뚫으면 충분히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직접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 환자는 젊은 환자고 디스크 탈출증 환자인데요. 165에 100kg가 넘으시니까 상당히 비만한 환자죠. 네, 예, 하지만 상당하시네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 작은 절개 구멍 똑같이 들어가서도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이 수술 영상을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것이 극돌기 쪽, 여기 위에가 되겠고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래쪽 후궁, 이쪽은 머리 쪽 후궁, 그리고 여기 쪽, 요 화면의 아래쪽은 이 척추의 바깥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화면이 지금 여기 영상에서 보여지는 화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요. 여기 급돌기 위쪽이고 이런 케이스 펀치를 가지고 항생인대까지 다 이렇게 제거를 좀 하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제 신경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지방 조직들과 신경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기구의 움직임을 따라서 카메라까지도 같이 움직이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공간을 넓혀가서 충분히 경막 외 공간이 확보를 만들고요. 중간중간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으면 보이는 것과 같은 고주파, 레이저라고 뭐 얘기를 하죠. 그런 지혈 기구를 통해서 출혈을 잡고 빠져나온 디스크를 찾게 됩니다. 벌써 디스크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요 신경이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는 거 아래쪽으로 네. 디스크가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디스크를 찾다 보면 여기서 디스크가 이렇게 이야, 예. 잘 보이네요, 교수님.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아주 얇은 막에 그래도 좀 덮여 있었나 봐요. 네. 그거와 약간의 압력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그 틈으로 밀려 나오는 것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디스크를 꺼낼 수가 있고요. 잘 안 빠져나옵니다. 잘 빼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걸렸어요. 이게. 작은 우리 포셉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화면만 보면은 뭐 미세현미경으로 하는 수술이랑 거의 뭐 동일한 작업들을 다 수행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조직들이 제가 봤을 때 미세현미경보다는 그래도 더 구별이 잘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안에 낑겨져 있던 디스크들도 최대한 빼내고 있는 화면이고요. 교수님 그 말씀은 카메라가 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병변의 끝에서 본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디스크 절제술이 있어서는 사실 미세현미경이랑은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어차피 미세현미경도 웬만한 조직들은 다 충분히 잘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게 디스크가 저기 뭐 구석탱이에 박혀 있다든지 네. 아니면 저쪽 반대쪽 끝에서 병변을 제거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런 걸 이제 현미경으로 맞춰서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시경을 이용하고 나서부터는 뭐 그렇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수술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간판 절제술을 이제 다 시행하고 어느 정도 디스크가 제거된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고주파 지혈기구를 이용해서 요 디스크 주변을 다 이렇게 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주변이 조금 응축되면서 여기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변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또 그거 자체가 약간의 디스크 양을 좀 줄여주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깔끔하게 수술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수술 결과에 있어서는 여러 연구에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미세현미경 수술보다 이런 내시경 수술이 조금 더 회복 기간이 빠르다, 이런 것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모든 수식엔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하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의 합병증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환자들이 저한테도 자기는 내시경 수술 말고 열고하는 수술을 도저히 안 받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는 적응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상 심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유압수를 하게 되거나 뭐 결국엔 열고 수술할 수밖에 없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적응증이 안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 내시경 수술을 했을 때 좁은 곳을 확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좁은 곳을 확대하다 보면은 되게 조금만 제거가 되고 네. 남아있는 부분들을 잘 못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병변이 많아서 불안정 감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미세현미경 수술로 감압이 될 수 있는 것도 내시경 수술로 하기 때문에 불안정 감압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잘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수술을 하다가 경막 파열이나 신경막이 좀 손상되었을 경우에 내시경 수술은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을 때는 결국 다시 열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한계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보는 눈이 병변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얼마큼 더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수술의 기법들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내시경을 사용한 척추 수술의 시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